안녕하세요. 잭슨 한의사 전대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마케팅의 역설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번씩 환자들이 알아서 우리 한의원에 찾아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10년간 한의원을 했는데도 여기 한의원이 있었나요? 하고 이야기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한의원의 진료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의원을 잘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료를 잘해도 여기 한의원이 있는지를 모르면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 부족의 시대가 아니라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온라인에는 단 클릭 몇 번에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과잉의 시대는 역설적이게도 정보 빈곤을 일으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은 아플 때 어느 한의원으로 가야 할까 하고 늘 고민합니다. 집이 가까워서 찾아가기도 하고 내 질환을 잘 봐줄 것 같은 의사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마케팅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장이 내가 치료를 잘하니 오세요 하고 아무리 외쳐도 환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환자라면 어떤 한의원을 찾아가겠는지를 고민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개원을 준비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마케팅 예산은 얼마나 책정해야 될지, 어떤 마케팅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원장들은 개원에서 다양한 광고업자들을 만납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 광고업체를 만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선자불내, 내자불선에 대해서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케팅이라는 존재 자체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마케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케팅 중에서 가장 기본이 구전 마케팅입니다. 소위 입소문이지요. 치료받고 좋아진 환자가 다른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구전 마케팅을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의사와 환자도 궁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치료가 잘 되는 환자가 있고 이상하게 이 환자만 보면 기운이 쫙 빠지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마음같이 치료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장님에게 치료받았더니 너무 좋더라 하고 다른 환자를 데리고 왔지만 그 환자가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전 마케팅은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효과 면에 있어서는 어떤 마케팅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개로 온 환자는 소개해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전 마케팅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라면 원내 마케팅은 원내에 환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배치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니즈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이벤트를 준비할 때 관련 내용을 게시해 두는 것이나 네이버 리뷰 이벤트를 할 때 이벤트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브랜딩은 원장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브랜딩을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브랜딩은 원장의 정체성을 최대한 잘 드러내야 합니다. 정체성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는 자생과 같이 말입니다. 단순한 것이 더 강렬합니다. 마케팅의 역설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한의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알아서 자생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새로 개원하는 한의원들은 대개 처음부터 충분한 마케팅 예산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치료가 특별하고 다른 곳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경우일수록 더욱더 유리합니다.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독특한가 하는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잘 하지 않는 치료라면 그만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진과 도침 치료를 집중적으로 마케팅한 것은 이 두 가지 치료에 완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시 부산에는 이 두 가지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 많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나 희소성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당시 네이버에서 키워드 마케팅 광고를 할 때 도침과 설진에 아주 적은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멀리서 우리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진과 도침을 하는 한의원들이 늘어났습니다. 키워드 광고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광고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 본인이 미국 초음파사 자격증 RMSK를 가지고 있고 만약 소노 가이드 약침을 하는 곳이 주변에 거의 없다면 거기서 이미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원의 이름은 개원 전부터 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신중하게 고민하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고 또한 필수적입니다. 로고는 깔끔하면서도 한의원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 전문 한의원이라면 척추 모양의 캐리커처를 활용한 로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고 디자인을 크몬과 같은 외주 업체를 통해서 제작할 수 있으며 개원 전반의 셋업을 도와주는 업체와 협력하여 로고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은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원장님의 딸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디즈니를 생각할 때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을 떠올리듯이 캐릭터의 힘은 엄청납니다. 국내의 더 핑크퐁 컴퍼니의 아기상어는 그 한 가지 캐릭터만으로도 초대박을 기록했습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로 시작되는 아기상어 체조 영상은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의 영상으로 세계 최초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억 뷰를 달성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더 핑크퐁 컴퍼니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1000억 뷰를 돌파했으며 누적 시청 시간은 약 68만 년에 이르러 인류 역사의 2배가 넘는 방대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캐릭터 마케팅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원장이 알릴 수 있는 채널 중 하나로 블로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이미 10년 전에 유행하고 지금은 인기가 식은 채널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채널은 블로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블로그에 발행한 글은 쌓일수록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블로그는 언제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웃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저품질 콘텐츠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블로그의 노출을 높이려면 블로그 지수를 높여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게시글을 업로드해야 됩니다.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내용을 작성하고 제목, 설명, 태그 등을 내용에 맞게 적절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을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댓글을 관리하고 홍보하여 블로그를 꾸준히 활성화해야 합니다. 블로그가 환자와 소통하는 통로라면 홈페이지는 한의원의 얼굴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 모두에서 저렴하게 무료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전문 제작을 의뢰한 경우 수천만 원 이상 들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디자인의 홈페이지를 제작자에게 보여주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종의 벤치마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가 처음에 잠재 고객들이 가볍게 접근하는 통로라면 홈페이지는 잠재 고객들이 최종 내원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원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확실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신뢰성을 주도록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세인 매체는 유튜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중에 7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입니다. 과거에는 몇몇 소수의 크리에이터들만 활용하던 플랫폼이었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소리 휴 한의원은 성대 질환을 특화하여 유튜브를 운영했고 불과
1년 만에 구독자가 3,000명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이 구독자들은 주로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의 사람들로 목소리에 관심 많은 찐팬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유튜브를 통해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압구정 한의원은 침을 놓거나 환자와 상담하는 내용을 담은 컨텐츠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김순열 원장님은 한의학 상식과 영양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40만 이상의 구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튜브가 한의원 마케팅의 효과적인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환자와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적극적으로 환자와 예비 환자와 소통한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원장의 브랜딩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가 오기 전에 먼저 원장님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내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진료만 잘하면 산꼭대기에 한의원이 있어도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환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고 진료 잘하는 원장님들도 부지기수로 늘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한의원이 어떤 한의원인지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케팅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 번째 책이 이제 2월 10일 이후에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